13살에 시작된 역사의 기록, 남원 난중잠록. 설레고 아찔했던 책과의 만남. 개인적으로 평생 잊지 못할 독서를 하게 만든 책이 난중잠록이다. 이렇게 책을 찾아 헤매기는 처음이었다. 모든 서점과 헌책방을 뒤지고 도서관에 문의했으나 정식 출간된 책을 손에 넣지 못하였다. 처음에는 애가 탔으며 나중에는 오기가 생겼고 기필코 읽어 마지 않겠다는 결심까지 서게 했던 경험은 난생 처음이었다. 기다림은 설레고 아찔했다. 단지 그런 이유에서만은 아니다. 힘들게 얻은 책을 읽으면서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느낀 것은 필력 때문이었다. 글에 타고난 재주꾼이 아니고야 기록을 비롯하여 자신의 신념과 소위를 이렇게 적확하고 단단하게 엮을 수 있을 것인가. 집필을 시작한 나이를 참작하면 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다. 13살에 시작된 기록, 난중잠록. 난중잠록은 전라북도 남원의 의병작이었던 조경남 공이 13살 되던 해 시작된 기록물로 1582년부터 1610년까지의 국내의 정세를 기록한 책이다. 산서장록이라든가 산서야사라고도 불리는 이유는 조경남의 호가 산서이기 때문이다. 조선의 양란, 즉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중심으로 쓴 기록이라는 그 이름에 난중이 붙이고 그 외에 조선의 전반적인 기록까지 포함하므로 잠록이라 한 것인데, 잠록이라 말하기엔 경이로울 정도로 정성을 들인 역사 기록물이다. 13살의 조경남은 새해가 함께 솟고 쌍무지개가 새해를 포개어 꿰뚫는 것을 보았고 세상이 어지러워질 것을 예견하여 기록을 결심하였으니 그것이 난중잠록의 시작이었다고 한다. 최시용의 서문편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 13살의 태양의 변괴를 우러러 보고는 그 시대가 어지러울 것을 미리 알고 자기의 보고 들은 것에 따라 이러한 집성을 내놓았으니 어린 나이에 앞일을 알았다는 것은 더욱 기발하다. 조경남의 난중잠록은 이순신이 쓴 난중일기보다 국난을 더욱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였다고 평가받는다. 일기체 형식으로 쓰여 자칫 그 객관성을 의심해 볼 수 있겠으나 실제로 둘 다 읽어본 필자의 생각에는 오히려 난중일기가 더 일기에 가깝고 난중잠록은 기록문, 칼럼에 가까운 글로 와닿았다. 국난, 정치, 문화에서부터 민간 생활이나 풍습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방대한 기록을 역사적 사료에 바탕을 두어 쓴 책으로 한 시대의 모든 것을 담아내었다고 생각된다. 문학적 소양도 틈틈 보인다. 그런데도 난중일기보다 대중화되지 못한 점을 필자는 매우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다. 잊지 말아야 할 소중한 기록들. 유난히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 처음 알게 된 외인 귤광련에 관한 기록은 한 편의 영화 같았다. 원래는 일본 대마도의 작은 두목이었는데 외의 사신으로 우리나라에 내빙하게 된 귤광련은 조정의 극진한 대적과 진심을 다한 회유에 마음을 열었다. 일본에서 침범할 계획이 있음을 조선에 은밀히 알려주었지만 우리 조정은 그 말을 무시하고 말았다. 후에 귤광련에게 우리나라를 침범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는 강력하게 거부했다. 머리 위에 하늘의 해를 이고 있으면서 어떻게 차마 은덕을 잊고 감히 조선을 짓밟고 지나가겠는가 라고 기록된 그의 태도는 감동이었다. 목숨을 담보로 소신을 밝힌 그는 결국 참수당하였고 구족이 멸하게 된다. 우리가 역사 기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런 사람들을 알리고 애도하는 것이 후손의 도리이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은 그 처음과 끝이 다른 이야기보다 더 상세하다. 외란에 관한 기록이다 보니 무척 잔인하고 슬프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의 무신이었던 신립에서부터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기록하는 데에는 별다른 사견을 넣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의 배 형상은 거북이 같았으며 위에 지붕 판자를 덮고 씌우고 두루 쇠못을 박았는데 그것이 뾰족하고 날카로워 번접하기 어려웠고 또 퍽 견고하고 빨라서 전투에 나가기 편리했다라는 묘사가 반갑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이순신에 관한 기록보다는 의령의 의병장이었던 곽재우의 기록이 더 상세하고 길다. 임진왜란을 기록한 부분의 대부분에 걸쳐 곽재우가 등장한다. 곽재우뿐만 아니라 전국의 의병 혹은 의병장의 이름들이 기록되기도 했는데 마치 그들을 모두 기억하려고 애쓴 것 같은 노력이 보였다. 조경남은 일본을 줄곧 괴대지에 비유하였다. 심지어 그 표현은 반복되고 있었으므로 의병장으로서 혹은 한 개인으로서 당시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이를테면 우리들이 괴대지의 굴에 들어와 괴대지와 섞여 있으니 몸은 외롭고 형세는 고립되어 위험하기 그지없다 할 수 있습니다와 같은 문장을 읽을 때에는 체증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다. 무려 57년에 걸쳐 기록되었다는 이 책을 단지 야사로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감정적인 표현들이 있음에도 경상 순영록에 나온다 혹은 고사에 나온다처럼 증빙하려는 문장이 곳곳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조경남은 이 기록이 사사롭고 개인적인 일기로 치부될까 염려했던 것 같다. 인조반정 이후 조경남의 나이 54세에 진사에 등과했으나 그는 세속의 연을 끊고 입선하여 살면서 자신을 산서병웅이라 칭했다. 1618년에 조경남이 직접 쓴 서문을 보면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 글이 우일지사들의 격절탄상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는 동시에 충신열사의 사적과 나라를 저버리고 임금을 잊은 자들의 죄상이 여기에 누락되지 않았다면 직책 밖의 외람된 일이라는 책막을 나는 달게 받겠다. 서문의 마지막은 더욱 애절하다. 외람되나마 후세의 군자들에게 기대를 건다. 알리고 읽혀야 할 기록유산. 역사의 기록이라면 어렵고 재미없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염려라면 무참히 저버려도 좋을 책이다. 두 외람과 당시 조선의 전반을 제대로 그리고 소상히 알고 싶다면 난중잠록을 권한다. 몇 장만 넘기면 조경남의 필력에 매혹되어 이미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책을 구하기 쉽지 않으니 필자가 아찔하게 만난 것과 같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부분은 정말 아쉽다. 오래전에 이두를 해독한 구격본이 나온 거로 아는데 아무리 소중하고 훌륭한 책이라도 대중이 쉽게 접하지 못한다면 문화재로만 이름받아 묻힐 것이다. 누군가 나서서 난중일기처럼 대중화해 주기를 바란다. 기회가 닿는다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107호인 난중잠록에 자필 원고를 보고 싶은 바람이 생겼다. 물론 한 글자도 읽지 못하겠지만 어렵게 구한 책으로 겉핥기나마 내용을 맛보았으니 아마 마음에 전해지는 것이 있으리라 믿는다. 더 오래, 더 소중히 보존해야 할 기록유산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조경남의 난중잠록, 후세의 군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꼭 읽어보시라 말하고 싶다.